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미국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게 등락하다가요, 다우만 살짝 상승하고 반도체 종목이 3일 연속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1% 이상 추가 하락입니다. 금융주도 크게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추가로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저는 역사적 고점이 지났다고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WTI 80불대로 상당히 크게 하락했고요. 10년 미국 국채 수익률 추가 상승해서 3.93%였고 달러 지수도 추가 상승해서 113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반도체 지수가 3일간 대폭락했는데도 어제 마이크론이 4.5% 이상 폭등했고요. 장 마감 후에도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웨스틴 디지털도 같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의 폭등을 정당화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궁금해집니다. 예? 지금 글로벌 메모리 업계에서 1등이 삼성전자고 2등이 하이닉스고 3등이 마이크론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계가 지금 중공을 제외하는 이런 새 판을 짜야 하는데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뭘까 고민을 했더니 일단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마이크론이 이 뉴욕주에다가 대규모 칩 공장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축구장 한 40개 규모고 일단 한 200억 불 일단 투자를 해서 앞으로 20년간 1000억 불까지 투자를 늘려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자리 한 5만 개 나오는데 5만 개 중에서 고소득 일자리만 한 9천 개 이상 여기서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반도체 투자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인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왜 마이크론이 저렇게 폭등을 했는가 이겁니다. 가령 TSMC 같으면은 어제 6%대 추가 폭락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마이크론이 잘했다,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점은 상대적으로 차이콤 리스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적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마이크론은 일찌감치 중공에서 철수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마이크론도 2001년에 중공에 진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기사 한번 보시면은 금년 초부터 상하이 D램 설계센터 폐쇄해버리고요. 있던 어떤 조직을 미국 본토 또는 인도로 다 이전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공 투자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민첩하게 탈중공 전략 실행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고 또 지금 처리해야 할 비용도 훨씬 많다. 이런 게 고려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서 마이크론이 폭등했다고 해서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갈 가능성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종목은 차이콤 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이 더 필요하다, 투입된다, 즉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 불가피하다, 시간도 더 기다려야 한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10월 1일 날 발틱 파이프를 통해서 노르웨이에서 덴마크 걸쳐서 폴란드로 이렇게 천연가스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노르웨이에서 퍼올린 천연가스가 발티크를 건너서 폴란드로 지금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0월 1일 오전 6시 10분이랍니다. 전기 용량으로 한 62.4 밀리언 킬로와트아워, 그러니까 6,240만 킬로와트아워를 발전할 수 있는 가스가
10월 1일 오전 6시 10분부터 폴란드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24시간 계속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그 9월 26일 발틱해의 노드스트림 1&2가 동시 순차로 4번 이렇게 크게 이제 폭발하면서 다 이제 부서져 버렸는데, 예? 그래서 러시아 가스는 장기간 유럽에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9월 27일 날 저 발틱 파이프 준공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공식 사진도 제가 구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그저 한 장만 올렸습니다. 덴마크, 폴란드 그 리더들이 와서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저렇게 막 기분 좋게 준공식 하는 거 보면은 푸틴이 엄청 배가 아플 것 같네요. 예? 근데 저 지금 그 9월 27일 날 저 발틱 파이프 준공식 하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9월 26일 날 저 부셔버렸는지, 노드스트림 1,2를 부셔버렸는지, 하여튼 저건 분명히 누군가가 고의로 부셨다는 건데, 사보타지 했다는 건데, 예, 예? 왜 그랬는지, 예? 누가 그랬는지 결국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스웨덴이 1차적으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웨덴인 발표로는 뭔가 지금 증거를 딱 확보를 했는데 러시아에는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검찰이 저거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범죄자 찾아내서 처단한다는 뜻입니다. 예, 범죄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무슨 행위자가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그 행위자 뒤에서 조정한 단체가 또 범죄자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증거는 어디에 냅니까? 법정에 냅니다. 법정에. 예? 그래서 독일 검찰이 수사를 해서 범인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저거는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그 증거를 러시아에는 제공하지 않고, 그 말은 독일 법정에는 제출하겠죠. 저는 그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우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왼편에 검은 직선이 이제 유로 파이프 2라는 것이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발틱 파이프라는 것은 기존의 그 유로 파이프 2의 북극 해저에서 분기가 됩니다. 분기되어서 덴마크를 가로질러서 발틱 해저를 지나서 그 보른호른섬 인근에서 폴란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틱 파이프 운영하는 기업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덴마크의 에너지넷하고 폴란드의 가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노르웨이의 에퀴노르라는 것이고, 이 에퀴노르는 해양 플랜트에서 삼성중공업과 동맹 관계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발틱 파이프 길이는 총 연장 거리는 한 900km 된다고 나와 있죠. 용량은 폴란드까지는 10빌리언 큐빅미터 per year 이 정도고요. 덴마크에는 한 3 BCM per year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유로 파이프 2에서 분기가 되기 때문에 유로 파이프 2가 뭔지 좀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스타뱅에르라는 지역이 있고 구글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북해를 지나서 독일까지 가는 그 연장 총 길이 658km이고요. 이거는 용량은 꽤 되네요. 24 빌리언 큐빅미터 per year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는 보른호른섬 인근에서 노드스트림 1&2하고 발틱 파이프가 교차한다는 겁니다. 교차. 예. 왜냐하면은 노드스트림 1은 주로 기본적으로 북동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고, 발틱 파이프는 서에서 동으로 폴란드로 지나가는 거니까 교차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점에서는 교차하는데, 그게 이제 보른호른섬 인근 부근에서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른호른섬 인근에서 노드스트림 1, 2가 폭발된 거 아닙니까? 예? 사보타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에서는 특히 노르웨이 같은 데서 저 발틱 파이프 추가로 공격받지 않을까 해서 지금 완전히 보안에 비상이 걸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요, 독일은 가스 저장소 이미 다 채웠다는 보도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
이 가스 가격, 그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이 천연가스 가격도 고점에서 지금 폭락한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계속 슬금슬금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중입니다. 유럽의 그 TTF 선물 가격도 보시면 이것도 지금 연일 하락 추세입니다. 야, 지금 사진은 캡처해서 올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독일이 930억 불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이 가스값, 혹시 모를 가스값 인상에 대비해서 일종의 가스값 안정 펀드 같은데 이걸 지금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독일의 LNG 수입 터미널, 이걸 약자로 GLNG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거 이제 사업자 다 선정해서 그 글로벌 그 주요 선수들이 이제 그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2026년에 가동되는 이 LNG 수입 터미널, 요게 용량을 8 BCM per year 요 정도로 이제 해서 일단 26년에 요 정도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10 BCM, 10 BCM per year까지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해보면은 하여튼 푸틴은 지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푸틴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 가스 안 보내면은 유럽이 가스 고파서 그냥 항복할 줄 알았는데, 예? 가스 값은 오르지도 않고 항복은커녕 러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 오일, 가스 이걸 가격 상한제로 지금 푸틴은 목을 쪼아오고 있고요. 지금 그 사우디랑 속닥속닥 해서 감산을 무려 매일 200만 배럴을 해도 오일 값은 찔끔 오르는 것 같더니 돌아다 내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크리미아 대교도 지금 다 부서져 버리고, 예? 지금 한쪽 좀 남아 있지만은 결국 저 크리미아 대교는 그 크리미아 반도 유일한 보급로 아닙니까, 저게. 예? 군사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푸틴은 그 민간 인프라라고 주장은 하지만 크리미아 그 군부대의 유일한 보급로입니다. 그래서 저 다리는 언제든지 두동강 내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군사적으로는. 그래서 크리미아의 러시아 군대는 지금 사실상 고립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유크레인의 주요 도시에다가 무차별로 미사일을 그냥 한 80발이나 날렸다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야만성, 잔인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면은 유크레인이 겁을 먹겠습니까? 복수심만 더 불태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유크레인에다가 첨단 방공망 시스템 제공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늘에만 드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언더워드 드론, 그러니까 잠수 드론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연 지금 남은 문제는 푸틴이 핵을 쏘기 전에 죽을지, 아니면 핵을 날려보고 죽을지. 핵 날리면 쟤는 반드시 죽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예? 분명한 거는 핵은 독재자와 그 가족의 목숨을 지켜주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그 핵으로 위협을 하는 자는 아마 그 핵 때문에 죽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니면 푸틴이 이래저래 열받아서 자다가 조용히 가버릴지,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예. 코스피는 조선주가 지금 돋보이게 어제 폭락을 해서 어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도 딱 떠오르지를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분석해온 것들이 달라질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서 저는 수량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수주공시 날 때가 됐는데 말이죠. 정말 예? 눈 빠지게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코스피에서는 저는 지금 풋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간에 더 엄격하게 더 널리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 플러스 기관 간에 지금 진검 승부가 어제도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풋 매수 세력이 패배할 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과연 그런지,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지난번 분석한 이후 꼭 변화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오늘 12시를 기준으로 승패를 분석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는 감사원 국정감사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제가 대부분 다 봤습니다.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판단하냐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게다가 저희 말을 들어주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지금 11,200명을 향해서 12,000명인가요? 12,000명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명 그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제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독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연놈들을 판단하는 주권자의 판단은 감사원이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들이 하루 종일 대도 않는 항의를 하면서 깽판지를 하루 종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딱 하나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한 걸 보니까 확실히 저는 천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말이죠. 지난 5년 동안 저것들이 박살낸 정의를 감사원이 자꾸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야, 너 왜 우리가 열심히 묻어뜨려 놓은 정의를 왜 다시 세우냐? 정의를 다시 세우지 말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버려. 이러라고 지금 저 지랄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 지랄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엽기적 살인 마귀 때 문재인 일당이 지금 서해 공무원 고 이대주님 부작위 살인 행각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밝히려면은 주범인 문재인을 감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만약 이걸 안 한다면은 이게 감사원장을 직무유기죄로 처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박수치고 응원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걸 어제 저도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특정 감사라고 해서 감사원장이 결정하고 지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정감사 전반을 다 감사를 해야지. 일종의 암행 의사들인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감사 계획에 포함 안 된 무슨 일들이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놀고 세금으로 도둑질하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 그 감사 계획이 그거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특정 감사라고요. 특정 감사. 그러면 감사원장이 감사하시오. 그러면 그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절차라는 겁니다. 그게 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감사원 만든 건데. 그래서 감사원장이 적법하게 결정해서 감사를 한 것인데 아무 문제 없는 것인데 이것을 좌빨 악마 찌라시 한걸레 똥걸레가 허위사실 보도한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이 필요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했으니까 불법 감사다 이렇게 허위 보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법 감사를 불법 감사라고 허위 보도한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걸레 저딴 거 처단하고 저거 없애버려 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저거 아무 짝도 쓸모없고 그렇습니다. 사회 악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통령실이 사실 확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 안 하면 그게 문제인 것이고 그런 확인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을 시비 거는 것들은 그게 누구든 간에 그냥 좌빨 인간 쓰레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 아주 일 잘하신 것 같고요. 그거 허위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 내겠다 이렇게 문자를 회신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마귀 지랄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병호 총장 이런 분 하신 일은 언제나 어떤 경우나 정당하다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평가합니까? 주권자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거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는 아무 관련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하고요.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 때 저 좌빨 악마들이 저렇게 마기 지랄질을 하는 것, 저게 바로 감사원을 정치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평가됩니다. 예? 감사원 독립을 해치는 짓이라고요, 저게. 저런 지랄하는 게. 예. 그 다음에 또 어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이쁘고 똑똑하죠. 그 조수진 의원님이 대박 친 거 아닙니까? 뭔가 하니, 어제 김정숙이 인도 타지마할 놀다 오면서 대통령 전용기 지가 타고 가갖고 예산을 3억 수천만을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다 지금 언론마다 지금 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2,500만 원 들 걸 한 4억 원 가까이 세금을 펑펑 쓰고 이제 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명백하게 불법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를 이쁘고 똑똑하죠. 그 조수진 의원님이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감사원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살펴보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유상범 의원님인가, 이분이 다시 아예 김정숙 감사하라고 모습 딱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본질은 말이죠, 몸통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결국 문재인과 김정숙이 국고손실죄 등등등의 공범 아니겠습니까? 공동정범 아니겠습니까?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세금 빼내서 같이 놀고 와놓고는 거짓말 늘어놓던 그 고민정인가? 그 여자. 그 다음에 같이 놀러 가서 다 세금 훔친 걸로 처먹고 싸고 놀고 왔던 그것들 전부 다 모조리 공범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싹 고발해버리면은 소복하게 굴비 엮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통쾌합니다, 아주. 네. 그 다음에 지금 김정숙이 지금 한간에 뜯어오는 옷값 등등 다 합치면 국고 손실 액수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고요. 와, 이 국고 손실죄 무섭잖아요, 이거. 이것만 잘해도 그냥 무기징역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질이 지금 너무나 순악질이잖아요. 세상에 저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고 탕진한 돈 모조리 이자까지 수북하게 붙여서 다 환수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질 때까지 깜빵에서 노역질 시켜갖고, 저 순악질 죄값을 다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짓 한 문재인은 빨리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깜빵에 처박는 것들, 이재명 포함해서 저런 것들은 절대로 살아서는 다시는 기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